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유럽 한복판에서 단군을 모시는 나라가 있다고. 2. 역사적 증거는 일본의 거짓말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헝가리 여행 갔을 때 금발의 파란 눈 아이가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여성 가이드분이 그러시더군요. 마자르족이 말갈족이라고 우리랑 같은 말을 쓰던 고구려 사람들이었다고요. 단군 신화 아닙니다. 단군 역사입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헝가리. 한국인들에게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인 이곳. 이곳에 사는 헝가리인들은 고대, 고조선의 후예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전부터 단군을 신으로 숭배하며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국에서 넘어온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을 조상의 국가라 여기며 떠받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헝가리의 놀라운 역사와 숨겨진 한국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머물렀던 렌젤 미클로시 헝가리 대사는 대표적인 친한파로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헝가리와 한국의 놀라운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분명 헝가리인들의 조상과 한국인들의 조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죠. 그는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로 배치하는 문장 구조부터 헝가리어의 아버지를 어버지로, 아빠를 업바로 부르는 단어의 유사성까지 심상치 않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헝가리어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못생긴 여자를 추녀로 부르듯이 헝가리에서도 못생긴 여자를 추녀로 부른다는 사실에 이르면 어떤 강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미클로시 대사만 이런 궁금증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요. 오랜 세월 한반도의 위대한 흔적을 추적한 서울대학교 신용화 명예교수는 헝가리에서 한국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헝가리의 선조인 마자르족이 사실 고조선과 부여의 후손들이며 이들이 헝가리의 터전을 잡고 국가를 건설한 것이라고 하죠. 고조선 이후 흩어진 유민들이 부역의 사람들과 합쳐져 거대한 유목 무리를 형성했고 이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유목 생활을 지속했고 상당수의 고대 한국인들이 헝가리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역사 교과서에도 실린 마자르족의 개국 설화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대, 고조선의 흔적이 설화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설화에 따르면 어떤 나라의 두 왕자, 후노르 헌어와 마고르 메이고는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둘둘 왕의 두 딸을 마주치게 됩니다. 형제는 이 두 딸과 각각 결혼해 후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후노르의 자손이 훈족 헌즈가 되고 마고르가 낳은 자손이 마자르 족맥야지가 됩니다. 훈족과 마자르족이 사실 형제 관계이면서 연원을 따졌을 때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민족임을 알 수 있죠. 본래 고조선의 후예인 부여국에선 대장군이나 장관을 가로 호칭하고 그 앞에 가축의 이름을 붙입니다. 마자르족은 말 플러스 가르에 변형어로 부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국의 고위 관직을 지닌 귀족의 후예가 곧 마자르족임을 짐작하게 하죠. 본디 동아시아 목초지대에 유목 생활을 하던 고조선 유민들이 훈족과 함께 서서히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 대평원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마자르족은 오늘날의 헝가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마자르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설화 외에도 마자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을 살펴보면 헝가리인들이 여러 면에서 고조선의 문화를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자르족들이 사는 반수열 반정열 가옥은 부여 시대 살았던 이들이 지었던 가옥 구조와 매우 흡사한 것을 유적지를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자르의 전통 복식과 고깔모자는 부여족 복식의 고깔모자의 형태와 지금까지도 이 양식이 헝가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이 사망하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마자르족의 형사취수제는 고구려와 부여에서 전해져 오는 풍습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자르족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탱그리즘이라 불리는 샤머니즘 기반의 종교로 위대한 신의 뜻을 받드는 무당 샤먼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들에게서 전해지는 창세 신화를 살펴보면 세계수라 불리는 빌라그파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상과 지상, 지하를 연결하는 거대한 나무를 지칭하는 단어로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신단수와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헝가리 민족이 모시는 신은 태양신으로 사실 고대 한국인들이 모시는 환인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헝가리인들은 위대한 선조인 단군을 신으로 모시며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온 셈이죠. 과거 유럽 역사학자들은 헝가리에서 전해지는 독특한 구전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역사적인 뿌리가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헝가리인과 고대 한국인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 덕분에 많은 비밀이 해결되었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감탄했죠. 일제강점기 시기 항일운동에 나섰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를 통해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그는 헝가리와 한국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조선이나 만주, 몽골, 터키, 헝가리나 핀란드 모두 3000년 이전에는 하나의 혈족이었다고 언급하며 신채호 선생은 헝가리는 멀리 떨어진 한국인의 후예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잊힌 우리의 역사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비로소 헝가리인들이 고대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헝가리 사람들이 한국인과 형제 사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위대한 한국의 역사를 되찾는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단군의 후손인이 살아있는 증거인데 어떻게 단군 신화가 되나요? 단군은 역사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질투한다. 최근 일본이 거짓말쟁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추가됐다.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 터널을 뚫기 위해 모인 많은 인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곳에서 세계사를 바꿀지도 모르는 유적이 발견되자 한국 역사학계는 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일본 정부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떤 유적이 발견된 것이길래 양국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대도시 경남 창원은 중요한 유적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원 진동리 유적인데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해당 유적지에서는 청동기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기시대 집단묘역이 확인되기도 했죠. 이곳에서 발견된 무덤군의 규모와 형태, 구조와 특징은 한국의 초기 국가 발생 과정과 집단, 지위 및 혈연 관계를 알 수 있는 유적입니다. 중국 동북지방 청동기시대 유적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어 고대 한반도 국가들과 중국의 연관성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죠. 이토록 거대한 무덤군이 발견되자 역사학계에서는 창원의 또 다른 대규모 유적이 발견될 확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인 발굴 조사에서는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창원 진해구 외곽의 건설 현장에서 이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진해구 석동과 성산구 창선동을 연결하는 제2한민터널의 건설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문화재를 옮긴 뒤에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문화재가 묻힌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해당 유적지는 4에서 5세기에 번성했던 고대 도시의 터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국에서 실물로 확인된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유적지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의 고대 도시 터가 발견되었다. 전체 도시 면적은 이보다 더욱 넓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죠. 시기와 위치를 따져봤을 때 해당 지역은 가야의 영향권 아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야는 백제와 신라에 밀려 힘을 펴지 못한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거대한 고대 도시의 발견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야의 힘이 더욱 강력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작게는 한국사, 크게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바꿀지도 모르는 유적지의 발견에 한국 역사학계는 매우 흥분한 상태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독 한 국가가 울상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역사 왜곡이 좌절된 탓에 일본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대 일본의 국가들이 한반도 남해안을 지배 통치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죠. 그러나 창원의 고대 도시 추정 규모는 그 당시 일본의 대도시들과 맞먹거나 더욱 규모가 컸습니다.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시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가야와 일본의 국력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기의 유적지이지만 일본과 관련된 유물이 단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일본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일본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역사 왜곡을 통해 자국민에게 혐한 감정을 일으켜야 하는데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유적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우익 세력들은 또 한 번 억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야 유적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일본의 흔적이다라거나 창원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는 원활한 통치를 위해 과거 일본이 건설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우익 세력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여론은 냉담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이 이제는 지겹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불러일으켜 이익을 취하려는 일본의 우익 정부가 실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의 남부 지방을 통치했다는 임나일 본부설은 사실 오래전에 폐기된 학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만나 임나일 본부설은 터무니없는 가설임을 인정하고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일본인들이 봐도 그 논리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에는 아직까지 임나일 본부설이 버젓이 등재된 상태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임나일 본부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인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것을 무시한 채 역사 왜곡의 용도로 해당 가설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세계인들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들까지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정계에서 물러날 시점이 다가온 것이죠. 4에서 5세기 일본에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수렵 생활을 하는 원시 사회였습니다. 문명이 존재하지 않은 일본에 도시가 존재할 수 없죠. 모든 문명은 이후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